우리 서울에 있는 땅을 너무나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고 싶죠. 서울에 있는 땅 10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3평 정도? 단돈 3만 원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3만 원? 네. 대박이다. 지금 갈래요. 저도요. 어디입니까? 가상현실 속에서 3만 원. 이거 기분 훅 떨어졌어. 아, 진짜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길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대체할 넥스트는 메타버스의 세상이 될 거다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 온라인상에 갔을 때 가치가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흔들린다. 좀 살까? 네. 이 미리 좀 사놓을까? 조금 사놓을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메타버스가 뭐길래입니다. 진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요즘에 여기저기서 가장 자주 보는 단어가 메타버스가 아닐까 싶은데 뭡니까 이게 대체? 뭐 뭐예요? 어디 가는 버스야? 그러니까. 종점이 어디야? 어때 고속이에요? 뭐. 뭐예요? 우리 앞에 전문가가 있잖아요. 누가요? 메타버스 전문가. 누나? 장 박사님이 메타버스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005년부터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이제 가상현실이 정말로 이 현실 속에 찾아올 수 있을까 이 연구들을 거의 한 15년 전이죠. 그때부터 했었거든요. 15년 전부터 메타버스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그쵸. 지금 자기 입으로 한 거죠. 아, 그런 분이신 줄 몰랐네. 네, 아, 근데 대단하다. 그냥 SNS 중독자인 줄 알았지, 나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유니버스라고 하잖아요. 아, 네. 근데 메타는 초월이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하면은 초월 세계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어딘가 찾아가면 내비게이션이나 맵을 보면서 실제 세상하고 매칭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메타버스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인스타로 찍어가지고서는 올리고 그러면 실제 삶의 모습들이 또 다른 온라인 세상 속에 담기기도 하고 디지털 온라인을 활용해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개의 중첩되어 있는 여러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다는 의미가 담긴 게 메타버스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건 1992년에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그 소설에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상이 나와요. 야. 그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려면 가상의 캐릭터가 그 메타버스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 소설에서 그 가상의 캐릭터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혹시 그거 아닌가? 혹시 그거 뭐? 그거 아니야? 맞아요. 아바타. 아바타 맞아요? 아바타. 그러니까 그 소설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도 처음 등장했고 그 가상 세계의 가상 캐릭터인 아바타라는 용어도 처음 등장했어요. 아, 진짜? 와, 네. 오늘 이 시간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가득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들 지금부터 함께 나눠볼게요. 지정생존자 만나보겠습니다. 야, 오늘 메타버스 얘기인데 교수님도 아바타로 오시는 거야?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 오늘 진행해야 되는 건 아닌가? 왜 지금 내가 여기 와 있지? 예, 들어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손 소독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온도 한번 재겠습니다. 백신 맞았는데도. 저도 맞았는데 항상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정상 체온 나왔습니다. 메타버스 요즘 난리던데 이게 어디 가는 버스입니까? 우리의 이상의 세계가 종점이 아닐까. 답변을 참 센스 있게 잘하시네요. 그 요즘에 이 10대들이 이 게임을 많이 하던데 저는 싸이월드 세대라서. 그렇죠. 네. 그러나 사실은 지금은 10대를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인데 앞으로는 이제 30대, 40대, 50대 이런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들이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요? 준비 중입니다. 좋습니다. 메타버스 속에서는 아바타가 본인을 닮아서 만들잖아요. 그럼 오히려 제가 이 아바타 성형할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전 이제 황인이고 동양인인데 네. 안에서는 흑인이 될 수도 있고. 뭐든 가능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저는 래퍼 하고 싶어서요. 이제 로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메타버스는 자기 로망을 성취할 수 있는 곳,
뭐 그런 것이니까 얼마든지. 자,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를 궁금해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메타버스 한 줄로 요약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는 앞으로 공존할 것이고 우리는 현실 세계도 갔다가 디지털 세상으로 갔다가 또 다른 어떤 우리의 큰 세상이 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제2의 세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2의 세상 벙커로 함께 가시죠. 네. 네, 지정생존자 박수용 교수님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스 타고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돌아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지정 생존자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박수용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흥분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메타버스의 세상으로 함께 가보시죠. 가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메타버스가 사실 저는 뭔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특히 코로나19 이 시대 이후에 더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서로 못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메타버스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연애하면서 난 무슨 이쁜 옷을 입고 나가지? 어떤 곳에서 맛있는 걸 먹지? 이런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생각해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기회가 너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멋진 옷도 입어볼 수 있고 나를 꾸밀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장에도 갈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메타버스라는 온라인 디지털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돼서 코로나19를 통해서 갑자기 빨리 발전한 기술 중에 하나죠. 근데 듣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X세대거든요. 오렌지 족 왜 웃으시죠? 오렌지 족 왜 웃으시죠? 저도 X세대예요. 오렌지 족 무슨 아니세요? 오렌지 족. 바람 불면 막 압구정동 가서 노시고 그랬을 것 맞아. 같아요. 아, 왜 이런 걸 알지? 아는 것도 신기해. 아니 근데 진짜로 요즘에 그 MZ 세대들이 메타버스에 정말 열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투자 시장까지 들썩인다면서요. 네, 메타버스로 이제 유명한 그런 그 플랫폼이 이제 알사가 만든 맞아요. 그, 우리 네. 아이 너무 좋아하는 게임. 그렇죠. 그곳이 하루 평균 한 4천만 명 정도가 하루에요? 와.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인기가 좋다 보니까 서학개미들도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올라가고 펀드도 만들어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사, 그 F사의 그 마크 주커버거 같은 사람은 G사나 뭐 그런 A사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또 메타버스 가겠다. 뭐 이제 이렇게 선언도 했고요. A사도 또 뒤질사나 VR 그런 스트리밍 업체도 막 인수하고 하면서 이제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사실 큰 변화를 맞이했던 게 컴퓨터가 나오면서 집집마다 PC를 가졌던 그 순간이 사실 엄청난 혁신의 순간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서 그 순간은 이 커다란 PC를 집에 놓지 않고 스마트폰 안에 컴퓨팅 파워가 다 있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또 다른 혁신이었는데 컴퓨터와 스마트폰 다음에 우리가 소통하게 될 방식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오게 될 세상이라는 기대가 커서 뜨고 있기도 합니다. 진짜 우리를 미래로 데려다줄 버스네요. 그렇네. 그렇죠. 네. 우리를 미래로 데려다줄 버스. 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메타버스에 관한 깊은 이야기 지금부터 키워드 토크로 계속됩니다.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3만 원입니다.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3만 원인데요. 버스 요금이 3만 원인가요? 너무 비싼데. 너무 비싸잖아. 비싼데 이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메타버스 뭔지 아세요? 우리를 미래로 아니 데려다주는 그거 말고 아니 모르면 궁금하면 3만 원. 너무 비싸다 그것도. 비싸긴 한데. 그건 아니고 서울의 평균 땅값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평균 땅값이요?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비쌀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서울에 있는 땅 10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평수로 따지면 3평 정도? 3평. 3평을 단돈 3만 원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대박이다. 지금 갈래요. 저도요. 어디입니까? 가상현실 속에서 서울의 땅값이 3만 원.
그 기분 훅 떨어졌어. 아니 나 기분 안 좋아. 우리가 아무리 현실에서 땅을 살 수 없다지만 굳이 가상현실에서 땅을 살 필요가 있나요? 땅을 샀으면 내가 가서 누워볼 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리만족도 분명 있을 테고요, 한쪽에서는. 예. 그런데 그렇게 대리만족으로 시작을 했는데 진짜 그 가상현실의 서울 땅에 가치가 생긴다라는 거죠. 말도 안 점점 되죠.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뻥치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우리 낚는 것 같은데. 거짓말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죠. 우리가 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글래스가 나와서 다 쓰고 다닌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럼 내가 이제 서울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뭔가 저 땅 위에는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있을까, 저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광고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온라인 세상에서. 근데 그러려면은 가상 세상 속의 땅은 내가 갖고 있어야 거기에다가도 건물을 짓고 정보를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거 말 되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상현실에 샀어요. 근데 공서형 크림. 요거 이제 광고를 딱 사람들이 제일 보고 싶어 하는 서울의 랜드마크에 나만 광고를 놓을 수 있는 전광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플랫폼에 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남산타워에 갔더니 남산타워에 공소형 타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 사람은 누구야? 찾아보게 되고. 좀 흔들린다. 좀 살까? 네. 미리 좀 사놓을까? 조금 사놓을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 온라인상에 갔을 때 디지털 공간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광고라든지 인터랙션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메타버스 세상 속이라면 가치가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로 그러면 뭐 청와대 자리라던가 아니면 그 BTS 소속사 건물이 있는 자리라던가 거긴 이미 팔렸어요? 잠실은 어때요? 그럼 내가 또 사면 되지. 권리금 주면 되는 거 그러면 아니에요? 가격이 오른 거죠. 3만 그래, 원 주고 내가 샀다가 지금, 네. 또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30만 원을 내야 살 수 있는 거니까. 10배를 치른다고? 가상이지만 복비 내야 돼요? 복비를 복비를 누구한테 필요 줘야 되지? 근데 조금 듣다 보니까 또 그럴듯한 게 우리 예전에 그 세계여행 게임 그거 많이 했잖아요. 왜 그거 사가지고 땅 사가지고 호텔 짓고 빌딩 짓고 막 지나가다가 제 땅에 걸리면 막 통행료 받고 이러잖아요. 그쵸. 약간 그 게임 생각나기도 하고 그럴듯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서영 씨 말씀대로 땅을 사놨더니 막 땅값이 오르기도 하고, 그걸 다시 되팔면 이제 이익도 생기기도 하고, 이용자들의 그 누적 거래량이 한국이 한 56만 개 정도의 타일을 갖다 구매했다고 그게 그러고요. 몇 위 정도 되죠? 전 세계 2위. 와, 역시. 1위가 미국인데 차이도 별로 안 나요. 미국이 60만 개래요. 와, 곧 1위 되겠다. 빨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타일당, 그러니까 세 평당 가격이 평균 0.1달러였대요. 0.1달러면 한 뭐 100원? 네, 100원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난 4월에는 14달러였대요. 그런데 6월에 28달러로 2달 만에 한 2배 가까이 치솟은 거죠. 아니 0.1달러였다가 지금 60달러면은 말이 되나? 600배가 오른 거잖아. 네. 이런 부동산이 있나? 실제로 플랫폼 안에서 투자된 한국인 이용자들의 자산 가치를 따지면 626만 달러로 거의 7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와, 이거 선점해야겠네. 와, 진짜. 엄청 큰 3위를 시장인데? 차지하고 미국은 726만 달러, 그러니까 약 81억 원. 요 사고판 땅을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다시 계좌를 통해서 심지어 현금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돈이 오고 가니까 사람들이 이거 사기다. 사기할 수 라고 이제 있겠네요. 투자 실체가 분위기 불명확하다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규제가 필요하고 또 특히나 이 가상 부동산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드는 이유는 저는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인터넷 초창기에 월드와이드 웹 처음 나왔을 때 중요한 웹 주소들을 미리 막 사놨거든요. 사람들이. 닷컴 버블이었죠 그 당시. 그렇죠. 네. 이제는 인터넷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메타버스에서 이러한 것들을 사고 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리 이제 선점해 놓겠다라는 것 때문에 열풍이 큰 거죠. 아, 진짜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땅까지 사고 파는지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을 할 수 없었던 아티스트들이 메타버스 상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작년 4월에 미국의 유명 래퍼 트래비스 스콧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5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는데 관객이 무려 2,770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인터넷으로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네. 옆에 이렇게 관객들이 나랑 같이 있으니까 실제로 진짜 공연에 있는 느낌이 좀 들고 아바타 형태의 관객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이 그냥 재밌지 않냐 뭐 와, 이렇게 진짜? 막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막
정신 못 차리지 막. 2,770만 명이나 되었으니까 돈도 많이 벌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서 구현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의 공연장이었으니까 수익도 많았는데 약 2천만 달러? 그러니까 227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와, 아바타 콘서트로요? 대박이다. 5회 공연으로. 아, 나 콘서트 한번 해야겠네. 아바타 공연 한번 해야겠네. 팬들이 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그룹이 어디가 있을까요?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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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BTS도 비슷한 걸 했잖아요. 진짜로? 근데 기억이 나는데 그 작년 9월에 신곡 안무 뮤직비디오를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아바타들이 같이 춤을 출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반향이 컸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걸그룹 블랙핑크의 아바타 팬 사인회도 열렸었는데 무려 4,600만 명이 모였대요. 4,600만 명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우리나라에서 내놓은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는 하지만 90%의 유저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 유저고요. 저도 빨리 아바타를 만들어서 걔를 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의 이런 마음을 읽고 저희 신박한 벙커 제작진들이 우리 벙커 크루들의 아바타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거든요. 한번 진짜? 확인해 볼게요. 한번 봅시다. 네, 일잘하게 생겼나 어떤 봐야겠다. 플랫폼으로 만들었을까? 기대된다. 와, 나보다 춤 잘 추네. 저 넥스 레벨 춤추고 있네. 우와. 너무 미화했잖아. 너무 꽃미남인데? 아니 근데 춤추는 거 거의 비슷한데. 누구야? 공식 과학 요괴. 요괴. 춤을. 와, 장박사님. 장박사님 아주 처음 나왔어요. 야. 나 예쁜 거 같아. 예쁘다 진짜. 실제 나보다 인기 많아. 4,600만 명 모을 수 있어. 홍대역에 내렸어. 공서영. 홍대. 저기 가서 뭐 할 건데 너? 인사. 인사했어. 누구를 만나겠지. 와, 나 저. 나야. 너무 나 왜 이렇게 나대고 있어? 창피해. 창피해. 지하철역에서 뭐 하는 거야? 지하철역에서 왜 저래? 그렇듯한데? 뛰어가. 한강공원에 가서. 쟤는 나 왜 맨날 자꾸 춤춰. 아니 그러니까 요기를 피해가지고 소영 씨는 계속 도망을 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누구 만나러 가는데요, 저? 해먹에 누가 누워있지? 강 기자님. 좋다. 이야, 강 기자님도. 팔자 좋다. 네. 이야. 나는 어딨지? 장 박사. 여기 먹고 있어. 아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하려면 저기서 SNS를 하고 계셨어요. 메타버스 안에서도 먹고 있네. 근데 현실에서 저게 떠요? 다시 가. 공항. 공항? 나 해외여행 가나? 공항 가는 거야? 공항 못 가본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야, 1등석. 1등석이야 심지어. 야, 타본 적 없는데. 어머. 야, 저기요. 어딘지 너무 좋은데 같이 간 사람들이 여행을 누구와 같이 가고 함께 싶지 가느냐가 우리 둘이 중요한데. 춤추고 있어요 지금. 야. 와, 진짜. 모자골도 보고. 저 세상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여행을 할 수가 있네요. 와, 여행 떠나서 너무 좋다. 불멍으로 마무리 너무 좋은데 하필 이 멤버들. 오늘 녹화도 우리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일은 제 아바타가 하고 출연료는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신박한 벙커 아바타 버전으로 다음 주부터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 가도 이제는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한 47% 정도가 이제 축제도 메타버스에서 하고 싶다.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축제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학에서 이미 강의는 다 이제 온라인 강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강의를 넘어서 학생들의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제 메타버스에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사실 세상 불쌍한 친구들이 작년이랑 올해 대학 입학한 친구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캠퍼스를 이제 3D로 구현한 가상 공간에서 뭐 전시회, 방탈출, 뭐 스포츠 대회 같은 이런 축제들을 이렇게 여기저기 구현을 해놓은 거죠.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대학 시절 생각난다. 한 그 정도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컨텐츠는 됐던 거죠. 대학 축제까지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서 막 열리는 거 보니까 누나랑 나 빼고 다 하고 있었나 봐. 진짜 나 빼고 다 하고 있다. 버스는 진짜 720 그거밖에 몰랐지 내가. 근데 여러분들은 2000년대에 도토리는 하나씩 다 가지고 계셨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홈피 있었잖아요. 미니홈피 있었잖아요. 있었죠. 음악을 몇 개를 샀는데 내가 거기다 노트를 몇 개를 썼는데. 그래서 미국의 그 미래 가속화 연구재단에서는 이 메타버스를 4가지 종류로 이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라이프 로깅 스타일, 인별그램이라든지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라이프 로깅의 하나의 일종으로. 그 다음에는 거울 세계, 미러 월드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디지털 세상에서 이제 구축해 놓은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운전하면서 실제 세상을 그대로 본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우리 운전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거울 세계의 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현실 세계에다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합친 거죠, 얹힌 거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것이 여러분들 많이 포켓몬. 네. 저 그거 해봤어요. 저 엄청 많이 했어. 나 체육관 관장이었어. 근데 현실 세계 이제 공원에 가서 뭐 이렇게 막 발견하고 맞아요. 이렇게 우리 이제 막 하잖아요. 공원 관장이 나였어. 저는 속초 가서 그렇죠. 했었거든요. 속초에만 거기까지 갔어. 네, 저 당일치기로 속초 갔다 왔어요. 그게 다른 용도들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모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딱 스마트폰 카메라를 비춰보게 되면은 어떤 부품이 어떤 작동을 하고 어떤 버튼이 뭘 하는지를 증강현실로 설명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또는 얼굴 잘 기억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잠깐만요, 셀카 좀 찍고 하면서 상대방 얼굴을 딱 비춰주면 언제 어디서 만났던 누구, 어떤 얼굴, 이름이 뜨게 할 수도 있고, 실제 세상에 보여지지만 그 위에 정보를 덧입힌 형태로 간 게 이제 증강현실 스타일의 수가 있죠. 신기하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완전한 이제 그 가상 세계, 이제 VR 세상이죠. 그래서 뭐 그런 SF 영화라든지 게임 이런 것들은 VR 완전히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상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메타버스의 하나의 일종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좀 의문점이 있는 게, 우리 미니홈피 이거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컨셉 비슷했던 영화 매트릭스, 네. 이 99년 개봉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메타버스와 현재의 메타버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굉장히 예리한 질문인데요. 일단 그 당시랑 비교해서 그래픽 기술이라든지 컴퓨터 칩의 연산 능력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지금은 정말 현실감을 느껴지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술적인 발전이 한편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메타버스의 접근성이 굉장히 유리해진 거죠. 예전 같으면 그냥 PC에 가서 또 뭐 이렇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누워서 메타버스로 들어갈 수 저희도 있고. 스마트폰 없었으면 서영 씨가 속초 가서 포켓몬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거대한 혁명을 갖고 왔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게 2007년도에 A사의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되면서 한 해 만에 139만 대가 팔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08년도에는 1163만 대로 8배 이상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0만 대 이상 팔리게 되는 기기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정말 나도 이거 써볼래라고 어떤 트렌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작년에 이제 F사에서 나온 헤드셋 기기가 1년도 안 돼서 100만 대 이상 팔렸어요. 그래서 마치 그때의 그 첫 스마트폰이 나왔던 때와 지금이 비슷하다. 네, 아직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또 알고 보면 아주 재미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 이야기, 첫 번째 키워드와 함께 파헤쳐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썰롱 용자입니다. 네? 뭐라고요? 아직도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준비한 퀴즈를 풀고 나면 여러분들도 이제 메타버스에 무임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ASAP! 뭔지 모르죠? 자, 어떤 흥미로운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ASAP! 왜 저러지?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뛰어난 미모와 춤 실력을 선보이며 스타가 된 여성. 2만 명이 넘는 팬을 보유한 그녀의 정체가 가상인간으로 밝혀져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상인간의 인기가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가상인간이 아닌 레알, 현실 휴머는 누구일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총 4분의 여성분이 정답.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진짜 사람은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아니면 다 사실은 가상입니다? 이럴 진짜 거예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2번이요. 정답. 정답 2번이요. 3번. 2번이요, 2번. 3번. 2번이죠, 2번. 2번
4번. 그래 4번. 4번. 왜 1번은 아니었죠? 1번은 일부러 저 고양이 강아지예요. 1번 알아요. 페이크인 거지. 고양이 강아지 구분이 안 되면 컴퓨터예요? 일본을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1번 어디서 본 거예요? 1번, 2번, 3번 다 가성이고 4번. 아 우리 가상 찾는 거예요? 진짜 찾는 거라. 4번이 진짜 왜 그래요? 컴퓨터 오류 났어요? 내가 진짜 아니 사람으로 근데 보여? 2번 아니요. 무서운 소리 하지 마. 제가 가상이에요. 자, 그러면 3번 네. 아닙니다. 2번이죠 2번. 2번 아닙니다. 4번. 4번 처음으로 이야기하신 장동선 박사님 오. 정답입니다. 정답. 아우, 진짜 자, 네 틀려주기 번째 힘들어요. 사진은 이 진짜 힘들어. 대만에서 활동하던 모델이자 배우 허민영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모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이버 인간이었습니다. 야. 예, 사실 저는 저 두 번째 네. 저 임마라는 이름이 임마거든요. 임마. 저 친구 참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인데 아. 가상 인간이라는 걸 알고 전 좀 많이 놀랐어요. 아, 저 친구한테는 다행이네요. 왜? 그래서 팔로잉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상 인간들을 뭐 요즘에 버추얼 인플루엔서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니, 사람이 없어 똑같이 행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커뮤니케이션도 하는 그 인플루언서를 갖다가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이제 3D 그래픽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SNS 상에서 뭐 팔로워들하고 같이 채팅도 하고 우와. 서로 교감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무슨 뭐 물건을 판다라든지 이런 그 활동들도 심지어는 하기도 하고요. 이게 거의 그 일반 인간들하고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뼈대를 갖다가 이제 하는 그 뼈대 작업, 그래서 뭐 리깅이라는 작업을 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또 이제 블렌드 쉐이핑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그 사람의 이 피부를 얹히는 작업을 해서 거의 뭐 일반 사람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버추얼 인간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이 시장은 좀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우린 뭐 먹고 살아요? 버추얼 인플루엔서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지금 제가 방금 살짝 얘기했던 임마 있잖아요. 저 친구는 한 해 수익이 7억이에요. 7억. 야 임마. 나보다 많이 벌면 어떻게 해 임마. 7억이고 그 옆에 이제 왼쪽에 있는 릴 미켈라라는 친구 있잖아요. 저 친구 그 별스타그램 그 팔로워가 300만. 나보다 많이 벌. 그러니까 광고 하나 저 친구한테 부탁하려고 그러면 와. 8,500달러 줘야 돼요. 아 부럽다. 사이버 인간인데. 나보다 낫네. 분발해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 사이버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는 CG 이 그래픽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하기 어려운 동작들 이런 것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아프거나 뭐 늙지도 않아요. 와. 맞죠. 항상 같은 이미지. 이제 그렇게 또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스캔들에 휘말릴 염려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이유도 그럴 없고 수- 그러다 그러지 보니까 않죠. 어차피 저도 아무랑도 안 사귀거든요. 사실상 사이버 인간. 네, 사실상.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비록 함께 할 순 없어도 너를 볼 수 아다. 있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 노래 아는 거 봐. 요게 그 아담의 세상엔 없는 사랑. 이 노래 알면 진짜 너무 옛날 이거 사람인데.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노래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이 버추얼 인플루엔서의 시조세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가수 아담. 그 당시에 움직이는 시간이 한 30초 정도 되는 영상으로 나왔었는데 개발자들이 그 당시에 투자한 시간은 얼마였을까요? 12년. 8년, 아닙니다. 8년. 아닙니다. 4년이네. 아니 아닙니다. 그만해. 답이 연단이야, 월단이에요. 그래요. 아니, 너무 어렵잖아. 요거 알려줘? 연단인지 월단인지는 두 달. 알려줘야지. 자, 월 단위. 두 달. 왜 두 달이라고? 아까 저기 작가님이 두 자를 써서 야! 실수로. 야! 실수로 그거를 두. 아, 눈치 진짜 빠르다니까. 이 사람한테 그런 디귿자도 보여주면 안 돼, 이 사람. 디귿을 쓰더라고요. 왜 이렇게 정답입니다. 아, 정말로. 근데 이게 5명에서 6명 와, 정도가 우와. 2달 동안 투입돼서 만들어낸 작업이라는 거 있죠. 두 달의 시간을 걸려서 작업.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한 10시간 정도의 그 아주 디테일한 3D 촬영을 하고 하면은 하루 정도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달한 거죠. 오. 근데 어쨌거나 아담 얘기로 좀 돌아가서 아담 그 당시에 인기가 어마어마했었어요. 그쵸, 그쵸. 그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랬던 이유가 이 모델이 원빈이었어요. 아, 진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데뷔 앨범이 한 20만 정도 20만 장? 네. 20만. 한 3개월 만에 한 5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대단했는데 너무 이런 그 제작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사라지게 됐죠. 맞아요. 근데 이제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바이러스 없는 할 수 걸렸다던데요? 없던 거죠. 그런데 뭐 일간에서는 뭐 바이러스에 바이러스 걸려서 사라졌다 됐다라든지 뭐 이런 뭐 소문이 있지만은 이건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더 이상 불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사실 뭐 아담 뭐 마음만 있다면 아담형 부활 가능? 부활 가능하지 충분히 않을까요? 가능하죠. 당연히? 예. 더 멋진 아담이 나올 수도 있죠. 사실 그 원빈은 점점 나이가 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원빈 팬들 계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또 멋있으시던데. 아 멋있습니다. 네. 아직도 진짜 와 진짜 말씀 와. 무서워. VR 테크놀로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요즘 활동하는 연예인들한테 이제 컨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뭐 360도 촬영 이런 것들을 해놓은 다음에 이 현실의 리얼 뭐 배우나 모델은 나이가 점점 들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최전성기 때의 모습 그대로 해가지고 일정한 로열티 같은 것들을 주면서 저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고민하는 VR 테크놀로지 회사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괜찮네요. 가서 누나 오늘 찍자. 예, 이렇게 해서 썰렁 연자. 끝이라고요? 이제 오늘 끝이에요. 2개밖에 없어요? 네. 나 못 맞췄는데? 아니 맞췄잖아. 나 뭐 맞췄지? 2달. 아, 2달 맞췄. 아, 맞췄네. 끝내줘. 내가 뭘 못 맞춘지는 오늘 몰라. 여기까지 나만 맞히면 돼. 자, 썰렁 연자 다음 주에 더 신박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뿅. 빵점. 강 기자님 빵점.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불쾌한 골짜기입니다.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불쾌한 골짜기인데요. 네. 무슨 뜻일까요? 그 게임 속에는 그 맵이 있고 그 맵에 그 지명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불타는 사막, 아, 죽음의 협곡, 나 거기서 많이 죽었잖아. 거기서 맨날 죽어. 그 오염된 골짜기, 뭐 그런 것처럼 이 불쾌한 골짜기도 메타버스 안에 있는 약간 위험한 지역이 아닐까. 과학 요괴가 사는 오. 골짜기예요. 과학 요괴가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끔찍하네요. 네. 그 불쾌한 골짜기는 그 일본 로봇 과학자인 그 모리 마사히로가 제시한 이론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로봇에 더 끌리세요? 전 첫 번째 거요. 왼쪽. 네, 왼쪽. 네. 로봇다운 거. 네, 로봇같이 생기네. 두 번째 거는. 그게 바로 불쾌한 골짜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과 닮은 존재를 봤을 때 호감을 처음에 느끼는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닮았다고 느끼는 순간 오히려 이렇게 불쾌감을 느끼는 이제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골짜기는 뭔데요? 이 로봇이 인간과 닮은 정도와 이에 대한 사람의 호감도를 감정으로 나타냈거든요. 예. 근데 호감도가 점점점 상승을 하다가 확 떨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예. 로봇 아톰이라든가 네. 깡통 로봇 같지만 뭔가 인간의 형체를 한 로봇을 보면은 귀엽고 뭔가 친근하다는 느낌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더 인간과 닮은 걸 내놓는 거죠. 자꾸.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인간과 더 닮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확 불쾌감을 그럴 것 느낀다는 같아요. 거예요. 선 넘는 순간. 그럴 것 같아요. 선 넘는 선 순간. 넘는 순간 약간 징그럽게 느껴지는 무서울 거죠. 것 그 아까 우리가 봤던 버추얼 인플루엔서들 얘네는 그냥 사람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잖아요. 사람이랑 구분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팔로 하고 막 오. 기업도 광고비 주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럼 팔로우를 안 해야 되죠. 불쾌하면. 그렇죠. 그럼 이게 불쾌한 골짜기 이론 틀린 건 아닌가요? 근데 이제 틀렸다기보다는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러한 불쾌한 골짜기를 더 얕게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완전히 구분이 못할 정도가 되면은 그냥 똑같이 느끼니까 불쾌감이 없어지는 도리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금 키스트에서도 그런 여러 뭐 AR이라든지 VR 같은 기술을 가지고 그런 불쾌한 골짜기를 뛰어넘는 그런 아바타들을 만드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착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AR 그 안경을 쓰면은 그런 로봇이 정말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라든지 그래서 가게에 들어가면은 그 가게에 있는 종업원이 뭐 어떤 스타의 얼굴처럼 보인다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불쾌하지 지금 않겠다. 이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쾌한 골짜기가 없어졌다기보다는 우리가 요 떨어지는 호감도가 떨어지는 포인트를 극복을 한 거죠.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요즘 들어 더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손 안 쓰고 게임하는 원숭이 그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손을 안 쓰고 게임을 한다고요? 네, 원숭이가 이게 원숭이 뇌에 칩을 심은 거예요. 뇌예요? 네, 그래서 원숭이가 이 손을 움직여서 게임을 하는 동안에 2,000개의 작은 전선으로 연결된 칩을 통해서 그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 정보를 모은 다음에 외부 장치로 전송을 해서 데이터화를 한 다음에 이 신호를 그 전자기기에 쏘면 손을 움직이지 않고도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박. 근데 이게 원숭이 대신에 사람에게 만약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뇌파로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인 거예요. 뇌에서 나오는 신호는 와이파이 신호로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전선이 연결돼 있지 않잖아요. 네. 기술도 굉장히 놀라운데 와이파이라는 점이 더 놀라워요. 네. 아, 신기한데 난 좀 무서워. 저 기술을 뭐라고 부르냐면 BCI라고 불러요. BCI. Brain Computer Interface. 앨런 머스크가 만들어낸 기술은 이제 전극을 딱딱한 전극을 삽입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보다 더 얇게 얇은 실같이 나와 있는 폴리머를 실제로 신경세포랑 맞닿게 해서 전기 신호를 읽어내게 하는 방식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기기를 만들었고요.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BCI, 그러니까 뉴럴 인터페이스를 더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들을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지가 마비된 장애인이 있잖아요. 사지는 마비되어 있지만 생각은 너무나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자신의 생각만으로 뭔가 컵을 들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지금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물 한 컵 마실 수 없고 양치질도 못 하는데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뇌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움직여가지고 할 수 있다면은 그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질 것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실험을 하는 건데 15년간 말을 못했던 뇌졸중 환자가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에도 성공을 한 거예요. 그건 진짜 이야, 꼭 필요한 대박이다. 기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가 어떤 면에서는 뭔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그다음에 뭐 불쾌한 골짜기 같은 걸 유발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진짜 장애인들의 필요한 삶의 질을 기술이에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불쾌하다고 해서 남의 편의를 해치면 안 되죠. 그렇죠. 너무 신기하네요, 교수님. 이게 BCI 기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지금 MIT하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세계 10대 기술로 와. 선정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는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일체가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이게 메타버스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요. 살아있는 사람의 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잖아요.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사람을 실제로 극도의 위험 상황에 빠뜨리는 거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좀 어렵잖아요. 근데 가상현실상에서 그런 상황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겠다. 그 벼랑 끝을 이렇게 걸어가게 한 다음에 진짜 극한 상황에서 사람이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안전하게. 하고요. 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메타버스는 가상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알지. 알고 있는데 결국 이 진짜랑 똑같은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기는 다른데 뇌가 속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뇌가 진짜가 아닌 가짜를 진짜라고 느끼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그래요? 지금 안 믿었으니까 한번 용주 씨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 난 아까부터 믿기더라고. 뭘 믿기더라고요? 안 믿었잖아. 아니, 누나 안 나는 믿겠네. 박사님 말을 전적으로 믿지. 나 또 이상한 거 하는 거야? 너 안 믿었어, 얘는. 자, 용주 씨, 네. 요 손만 바라봐 주세요. 네. 동공 흔들지 말고 손가락 꼼지락거리지 말고 딱 이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고 있으세요. 간지럽히는 거예요. 형아, 나 기분이 이상해. 간지러워. 좋아. 시원하다. 계속 1분 정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 간지러. 약지 끝이 간지러, 형. 네일 아트 받으러 온 거 거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손을 보고 있으면 너 손으로 느껴지지 않아? 내 손인데 이미? 진짜로? 앞에 있는 하얀 손이? 가짜 손인데. 기분이 좀 이상할 수도 있을 텐데. 딱 좋아. 계속해.
어떤 노래 하는 거예요? 뭐해? 왜 그래? 내 팔 하나 잃어버린 것 같아 지금. 이거 뺐는데 내 팔 하나 잃어버린 기분이야. 억울해. 혹시 강 기자님 한 번만 해보실 수 있어요? 이건 다 알고 있는데도. 알아도 이거는 속을 수밖에 없다. 아 진짜. 진짜. 네. 깜짝이야. 아 진짜? 진짜 깜짝 놀래. 자, 이쪽 손만 바라보고 집중해 주세요. 네. 근데 이거 용주 씨 하는 걸 다 봐서 봐도 놀랄 것 같아. 이거는 느낌이 오긴 해요. 그래요? 나 지금 억울하다니까. 팔 하나가 없어졌어. 이거 그럴듯하다. 진짜로. 진짜? 마치 내 손을 진짜 하는. 내 손을 진짜 하고 있지 지금. 근데 이미 헷갈리는 여기 포인트는 이 내 손이 아닌 손이 내 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쪽에서 촉각이 느껴지니까 저게 내 손 아니야? 라고 느끼는 거죠. 이게 알면서도 이게 진짜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진짜. 이거는 왜 빼? 이렇게 빠진다 이거 이렇게. 이게 여기를 쳤는데 이 손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이라는 걸 알아도 그러니까 이게 가짜 손이라는 걸 알고 있어도 진짜 손으로 느껴졌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뇌가 시각적인 자극하고 촉각적인 자극을 하나를 묶으려고 그러는데 시각적인 자극이 가짜 손에서 보이니까 동시에 촉각이 느껴지는 순간 아 이게 내 손이구나 라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메타버스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게 가상 게임 캐릭터인 아바타가 어떤 촉각을 내가 동시에 느끼게 만들어준다든지 내 움직임을 그대로 보여주게 한다고 한다면 뇌의 입장에서는 아 저게 내 몸이구나 라고 착각을 느끼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자기 손 같았어요? 네. 뇌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게 당연히 가짜라는 건 나도 알지. 알면서도 여기에 정을 주게 돼. 정을 준다. 아니 그건 한국인이라 그래. 한국인이 이 정이 가짜 많아. 손에 정을 내가 주입하고 있다니까 내가. 아니 근데 용주 씨는 갑자기 이렇게 어떤 공격이 들어올 줄 모르고 한 상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강 기자님은 다 보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장 박사님이 망치를 들고 이렇게 나한테 치려고 하는 것도 봤는데 그러면 이 가짜 손 옆에 있는 이 손을 뺐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손이 먼저 딱 빠지더라고. 그건 바보 아니야. 여기를 떼는데 여길 뺀다고요? 그러니까 이 손이 먼저 빠지더라고. 같이 같이 자극을 주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런 정도로 착각을 일으킬 정도면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메타페인 이런 거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너무 이제 몰입감이 높다 보니까 거의 현실 세계를 부정을 하고 그러니까 현실 세계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런 폐해도 생길 수가 있고요. 진짜 페인. 그러니까 페인이 되는 거죠. 나의 그 분신 아바타가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막 돌아다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진 어떤 제3자에게 또 악용이 될 수도 있고 범죄에도 그런 또 어두운 측면도 좀 있죠. 가장 심각한 건 방금 말씀하신 범죄의 위험인데요. 게임? 뭐 메타버스 세계를 한 R 게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게임 안에서 가상으로 연애 상대를 찾는 오더라고 하는 부류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R 게임을 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미성년자들이 많아요. 그렇지, 애기들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이버 성추행이죠. 일종의 쓰레기는 보면은. 어디에나 있네요, 진짜. 이제 그런 걸 하는 범죄들이 이미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영국에서는 23살 남성에게 징역 2년과 5년간의 성희롱 예방교육 명령을 선고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 세계 안에서의 경험이라고 해서 이게 실제 세상 속에 나에게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10대의 경우에는 아직 자아가 완벽하게 형성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발달 중에 있잖아요. 이때 이러한 형태로 범죄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받게 되는 어떤 상처나 데미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죠. 빛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늘이 생기듯이 메타버스의 놀라운 발전 뒤에 따라오게 될 그늘에도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를 잘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로 달라질 세상에서 적응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생존 키트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은 우리 박수용 교수님께서 어떤 아이템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니야. 그거 그만해. 나 지금 이미 슬퍼. 나 손 잃어버렸어. 시리에 빠져. 이거 판넬? 교수님, 이거 아까 우리 그 아바타 그 나왔던 교수님 닮았어요.
네, 교수님이세요? 교수님 아바타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에서의 저의 아바타인 거죠. 진짜 닮았어. 진짜 닮았네. 머리 스타일이 너무 닮았는데 똑같은데. 한 10년 전에 교수님. 네. 실물보다 좀 못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대학원생들이네. 예리하시네요. 이건 원래 이제 신스크리터에서 이제 분신, 화신을 뜻하는 그 아바타라라는 그 말에서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나를 표현하는 그 아바타. 그쵸. 아바타 가장 중요하고 아바타가 바로 메타버스에서 내 가장 중요한 그런 생존 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스탠포드 대학교의 이제 제레미 베일렌슨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바타가 겪는 경험들이 내 실제 세상 속에 나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나의 성격도 바꾸기도 하고 나에게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연구를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분신처럼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제작진분들이 만들어준 아바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좀 활용을 해볼까 하니까요. 메타버스에서 저를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용돈 좀 쥐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지정 생존자의 생존 키트까지 잘 확인해봤습니다. 신박한 벙커,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진짜 특히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도리어 너무나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바라기는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마치 옛날에 그 서부 개척자들이 서부를 개척하듯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막 개척하고 거기서 뭔가 또 영웅도 나오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좀 올바르게 개척을 해나가야겠네요, 정말. 예, 네. 맞습니다. 프랑스의 대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의 유토피아가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꿈꿔왔던 이 미래 세계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 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분노의 척도를 정한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마동석 씨 앞에서도 화를 낸다. 그렇지. 근데 대부분은 분노 조절 잘해. 한 3명 중에서 2명 정도는 화가 나 있다라는 분노를 표출했더니 좋아졌다라는 기억으로 남게 되면 분노에 중독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쉽게 분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쉽게 분노하는 이유가 있죠. 화는 내야 돼요, 말아요. 우리 삶의 파멸을 부르는 분노 모두 그 위험성에 대해서 다